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가소비용 텃밭 개념으로 키웠던 양파, 오늘 양파 이야기 한번 수확전 모습 보여드리면서 양파 잘 키우는 방법, 나는 망했다, 다시 한번 좀 거듭 또 설명 좀 해달라, 뭐 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식 때부터 시작해서 밭 준비 정식 때부터 시작해서 한번 더듬어 가지고 제가 했던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에서 빠진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해 가지고 댓글에다가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댓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요 쪽파 키웠고, 쪽파 키운 자리 상추 키웠고, 여기는 양파, 그리고 여기는 코끼리 마늘입니다. 요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끼리 마늘은 참고로 이렇게 벌도 많이 옵니다. 꽃이 활짝 피면요. 벌은 다 사실 이제 양파입니다. 이 양파는요, 기본적으로 밭 준비하실 때 흑색 썩은 균핵병이나 고자리 파리, 뿌리 응애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양 살균제, 살충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약이 등록되어 있는지는 제가 댓글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정식 시기, 보통 모종을 이제 구입해 가지고 심으셔야 되잖아요. 저는 모종을 요거 이제 아는 지인께 공유받았습니다. 이제 심고 남은 거 공유받았는데, 양파 농사 지으신 분 거요. 이 정식 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식 시기는 10월 말에서, 저희 상주 지역 기준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남부지방은 조금 더 늦게 심든지 아니면 난지형으로 좀 더 조정을 하든지. 이건 한지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이쪽 상주 지역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는 게 가장 적당한 그런 시기다. 왜? 요즘은 가을이 길어지기 때문에 10월 초에 양파를 심게 되면 양파 모종이 굵은 거 심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즉 양파 모종이 성장을 해가지고 겨울에 월동할 때 벌써 양파 모종이 굵은 거 심을 때하고 같은 그런 걸 한다. 제가 지난번 심을 때 옆집에 심는 거 양파 농가에 버린 거 제가 모종 그 중에 굵은 걸 하면 심으면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순양파가 된다. 왜? 굵은 거 심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미리 순양파 될 걸 예고하고 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달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꽃대가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이걸 이제 순양파라고 하는데요. 이거 못 쓰거든요. 보시다시피 순양파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가지런하다. 씨알도 비슷하고 가지런한데 가능적으로 작은 것도 나옵니다. 좀 지실 정도도 있겠죠. 어쩌다 하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 다 씨알이 굵다. 씨알이. 제가 이 뼘이 한 뼘이니까 계산을 하시면 제가 25cm거든요. 한 뼘이. 이 정도로 씨알이 굵다.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정식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올해는 좀 시간도 있으니까 한번 10월 초에 심어보자. 그러면 망한다. 왜? 양파 모종이 성장을 해가지고 겨울을 나게 할 때 모종 상태가 굵은 상태로 겨울을 나면 봄에 꽃대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요즘은 가을이 길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식 시기는 꼭 지켜달라. 차라리 늦게 심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늦게 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이제 월동을 위해서 부직포를 덮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10월 말에 정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보여드렸다시피 부직포를 전혀 안 덮고, 이 코끼리 마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양파도 부직포를 전혀 안 덮고 월동을 했습니다. 부직포를 안 덮어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쪽 상주 지역은. 왜냐하면 양파는 아주 추위를 강한 극한의 추위가 아니면 잘 버틴다. 즉 내한성이 강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다음 녹균병 방제입니다. 녹균병은요, 이제 10월 달에 심어 놓으시고 10월 말에 11월 달이 대단히 따뜻합니다. 요즘은 가을이 길잖아요. 저온 5판, 즉 11월 달이나 2월, 3월 달 같은 그런 기온이 저온 5입니다. 요즘은 또 가을에도, 늦가을에도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저온 5번 환경이 되고요. 요즘 또 2월 달에도 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균병 발생의 최적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월동하기 전부터 녹균병 방제는 하셔야 된다. 월동하기 전에 벌써 잎에 녹균병이 생긴 상태에서 그 다음에 봄에 해동되면서 다시 또 2차 녹균병이 오고, 그 2월 달에 녹균병 생겼던 것을 방제해도 100% 방제 안 되면 결국은 5월 달에 왕창 망한다. 그러면 양파는 끝입니다. 양파는 병해충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녹병이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녹균병입니다. 녹균병만 잡으면 만사부려튼튼. 그래서 녹균병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 셋째. 자, 방제 적기는 11월 달 그리고 2월 달 그리고 4월 달입니다. 특히 11월 방제, 2월 방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다음 셋째. 마늘은 이제 그 시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밑거름 적당히 하시겠지만은 이제 웃거름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보통 웃거름 하는 시기가 밑거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늘 양파비로 뿌리시면 되고요. 바짝만 할 때 물론 태비 이런 거 많이 넣으셔야 되고 별도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웃거름 하실 때 웃거름 1차는 저는 뭐를 했는가 하면 이제 겨울에 해동함과 동시에 이제 겨울잠을 잔 애기애기한 그런 양파 모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잠을 깨우려고 저는 요소를 살짝 했습니다. 요소를 살짝 뿌려줘 가지고 잘 녹는 퍼릴요소 잘 녹는 겁니다. 뭐 퍼릴요소도 있고 그레듈도 있는데 뭐 그레듈 해도 관계는 없어요. 단 너무 많이 나지 말아라. 왜? 3월 달에 또 하기 때문에 2월 달에 살짝 뿌려주고 3월 달에 또 살짝 뿌려줬습니다. 자, 3월 달에 뿌려줄 때는요. 이제 그 양파의 세력을 봐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그 요소에다가 N캐를 섞어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위에 뜬 가리보다는 질소가 많게 3월달에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4월달에는 N캐로 해주시면 됩니다. N캐 질소와 가리. 그렇게 2월, 3월, 4월달에 웃거름을 해주신다. 웃거름을. 그리고 이제 5월달 가서는 이제 질소질이 없는 가리질 쪽으로. 그래야지 그 구가 단단하거든요. 저장성도 좋아지고요. 맛도 좋아지고 당도 좋아집니다. 예, 비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복잡하고 좀 뿌리지 불편하다. 그럴 때는 이제 그 NK 아니면 요즘 유니칼슘이나 제가 유니칼맥스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유니칼맥스를 했습니다. 유니칼슘과 비슷한 건데 NK 플러스 칼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뿌려주시든지 아니면 물에 녹여서 관주를 해주셔도 됩니다. 관주. 즉, 이런 텃밭 같은 경우는 물조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물조르로. 그렇게 해서 주시도 충분하고, 또, 보시다시피 지금 비닐이 대부분 다 찢어져 있잖아요. 이게 비닐이 팽팽하게 되어 있으면 관주를 해도 잘 안 되고, 비도 잘 안 되고, 물 주기도 힘듭니다. 저는 대충 찢어놔 버렸어요. 왜? 이래야지 물이 좀 스며 들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물이 안 스며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잡초 제거입니다. 이 잡초하고 양파하고 서로 경쟁하면 아무래도 양파가 안 크겠죠. 그래서 잡초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양파는 물로 큽니다. 양파는 배수도 잘 돼야 되지만 물이 부족하면 안 된다. 물이 부족하면 망한다. 그래서 양파는 수시로 물 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언제까지? 수확 15일 전까지. 수확 10일 전까지 해도 아무 한게 없어요. 왜? 당장 내일 저에게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수확을 언제 하느냐? 6월 한 15일쯤 제가 수확할 예정인데요. 다행히 또 6월 15일, 16일쯤 저희 둘째 친구들이 복분자 밭에 체험하러 온답니다. 그러면 양파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다음 월요일 날 6월 17일쯤 제가 수확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장마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앞으로 이후에 10일 비 올 계획을 보니까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저녁에 비가 오고 또 앞으로 10일간 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 봐서는 그때까지 놔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하면요. 이런 껍질 부분이 점점 노랗게 변합니다. 이렇게 황색으로 처음엔 파랗게 파란색으로 있다가 이렇게 수확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그 껍질이 왜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껍질은 이렇게 이제 누렇게 변합니다. 변하고 요런 줄기도 잎도 마르면서 요 줄기도 가늘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확할 때는 바짝 자르지 않고 대략 요거 한 5 내지 10cm 사이에 여기에 뭉텅 잘라 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참고로 저장성은요, 이렇게 큰 건 재미가 없습니다. 또 이 큰 거는 가정용을 먹을 때도 재미가 없어요. 이게 곰팡이로 팔아 먹을 때는 씨알이 굵은 게 돈이 되는데 이게 팔아 먹을 때는 가정용은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저장성도 좋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주기 수시로 해주셔가지고 물로 키운다. 그리고 비료하기 제가 설명드렸고요. 잡초 제거 설명드렸고, 빠진 게 퇴비, 석퇴. 바짝만 하실 때 퇴비나 석퇴는 필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고 용성인비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용성인비. 그리고 토양 살균제, 살충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뭐를 넣는가 하면요. 지난번 제가 쪽파 때 설명드렸죠. 쪽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10배 이상 먹는다.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는데, 저는 여기 뭐를 했는가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재입니다. 나무를 태운 재죠. 여기에요. 훈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재를 또 만들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복분자 뭐 가재도 어떻게 좀 정리할 필요성도 하는데요. 이런 나무재를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우리 아버님이 소 키울 때 뭐 왕개를 태운다든지 할 때 그 찌꺼기를 허투루 안 버리고 그 텃밭에 저런 쪽파나 마늘 이런데 넣어가지고 농사를 지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이 역할은 통기성도 좋아지고요. 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주고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 훈탄이 효과가 좋은데요. 자, 도시농부는 이 훈탄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불도 못 붙이고. 그래서 시골 맹고 아궁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요거는 또 상품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바이오차를 검색하시면요, 훈탄 나옵니다. 여기 20kg 포장에 뭐 15kg나 20kg 포장에 판매하는 게 있어요. 대략 한 15,000원에서 20,000원 갑니다. 그럼 대농들도 그거 사용해 보시면요, 의외로 효과가 좋습니다. 오이 농가 하시는 분들도 사용을 합니다. 바이오차, 훈탄. 이것을 마늘, 양파 이런 데도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씨알이 다 굵직굵직합니다.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자, 뽑으면요, 이거 제가 아직 뭐 보시다시피, 자, 요거 뽑고 제 주먹 놓을게요. 이렇게 주먹, 제 주먹만 하죠. 이러면 됐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떤 걸 바라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양파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그 노균병 관련되는 약들도 제가 정리해서 댓글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고요. 오늘도 꽃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건 이제 코끼리 마늘인데요. 코끼리 마늘, 이제 꽃이 이렇게 껍질, 여기 주화가 올라와가지고, 주화는 아닙니다. 이건 장다리 꽃대입니다. 주화는 뿌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게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꽃이 또 다시 펴입니다. 이렇게 펴고, 펴고 나면 이렇게 벌들로 가는데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요, 이런 식으로 다 피고 나면 이 주먹보다 더 큽니다. 지금 요 작죠? 작은데 주먹보다 더 크게 큽니다. 코끼리 마늘, 잠시 이렇게 코끼리 마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최근에 대단히 가뭄입니다. 내일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위에 땐 물주기 하십시오. 물주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작물의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꼭 물주기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요것도 보여드려야 되겠다. 요건 루드베키아입니다. 루드베키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꽃처럼 예쁜 날 되십시오. 페랭이 꽃이고요. 여기 이제 백합, 노랑 백합, 하얀 백합 필 건데요. 요건 피면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